자, 파블로프의 내용을 먼저 좀 기본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파블로프의 발견 조건 반사인데요. 우리는 이제 좀 먹음직스러운 것을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 침샘이 돌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조건 반사를 발견한 게 아니라 파블로프는 어떠한 실험에 의해서 조건 반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1단계가 개의 입에 먹이를 넣어주면 타액을 분비합니다. 종소리를 들려주면 타액은 분비하지 않으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립니다. 2단계는 종소리를 들려준 직후 개의 입에 먹이를 넣어주면 먹이로 인해 타액을 분비하고 종소리와 먹이를 짧은 시간 간격으로 짝져주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3단계는 먹이 없이 종소리만 제시했더니 타액이 침이 분비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 3단계가 조건 반사가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은 나중에 기호로 한번 적어 드릴 것이고요. 자, 먼저 양가로 2번을 보시죠. 기출문제 확인 학습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고전적 조건 형성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조건 반응,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조건 반응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두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극이 2개입니다.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반응도 2입니다. 무조건 반응, 조건 반응이죠. 자, 그러면 무조건 반응을 보니까 UCR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UCR은 Unconditioned Response를 말합니다. 유기체가 어떤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자동적의 동그라미, 학습되지 않은 자동적 반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무조건 반사의 무조건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험에서 개는 먹이를 먹으면 자연적으로 침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게 무조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은 뭘까요? 무조건 자극이 됩니다. Unconditioned Stimulus, UC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UCS 또는 US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침을 분비시키는 먹이를 의미합니다. 먹이의 동그라미요. 무조건 반사는 무조건 자극에 대해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건 자극 3번 별표, 조건 반응 4번 별표, 이 2가지가 바로 조건 반사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 자극은 on이라는 단어가 빠지죠, 영어로. 그래서 CS가 되고 조건 반응도 on이 빠지죠. CR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져서 새로운 반응을 유발시키는 자극인데 그게 바로 종소리였습니다. 종소리의 동그라미요. 종소리는 처음에 침 분비를 일으키지 않는 중성 자극입니다. 그런데 먹이와 연합됨으로써 밑줄 별표 먹이를 예고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예고하는 신호로 이 종소리가 먼저 주어지고요. 이것을 조건 자극이라 합니다. 조건 반응은 조건 자극에 의해 새로이 형성된 반응, 즉 타액을 분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분비가 이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조건 반사는 조건 자극에 대해 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반가로 2번에 보니까 고전적 조건 형성의 기능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실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제까지. 자, 먼저 기출문제 확인학습 넘어갔던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학습 이론이나 학습 실험에서 동물을 이용하죠, 되게. 자, 동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1번,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면 유전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면 학습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함으로써 윤리적 이유로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여러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면 유전의 영향과 학습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번과 2번이 유전을 통제할 수 있다. 유전 영향을, 그 다음에 2번은 학습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전의 영향과 학습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4번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유전은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천인데 실험 동물의 경우는 유전의 영향이 통제된 전문적 회사에서 공급되므로 유전적 배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통제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학습 실험이란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 학습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인간 피험자의 경우는 개인만의 독특한 학습 경험이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자는 실험 동물을 통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학습 경험의 영향을 본질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과 연관된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동물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배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박스가 시험 문제 지문이었습니다. 별표를 쳐주시고요. 학습 연구에서 인간 대신 동물을 사용하는 이유 1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동물은 선행학습에 의한 효과를 비교적 쉽게 통제할 수 있다. 선행학습에 의한 효과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경험입니다. 오른쪽에 학습 경험 통제라고 쓰면 됩니다. 2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간은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연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고 또는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습 경험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학습 경험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 번째 같이 시작. 동물은 체계가 단순하여 단일한 변인의 효과를 분리해내기가 더 쉽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더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체계가 더 인간보다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단일한 변인의 효과를 하나의 변인의 효과를 분리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어렵거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로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험 지문에서는. 자,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 곁들여서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 형성.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먼저 무조건 자극 UCS, UCR 이게 바로 뭐죠? 네,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사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반사. UCS가 바로 먹이고 그 다음에 UCR이 바로 침 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CS가 되겠죠. CS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UCS가 바로 들어가고 그러면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침 분비라고 쓰겠습니다. 침 분비라고 쓰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CS라고 아직 쓰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중성자극, 앞에서는 중성자극이니까 중성자극이 UCS와 연합이 되면 침 분비가 이루어진다. 이 중성자극이 처음에 종소리였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UCS가 먹이죠. 그리고 침 분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죠? 이게 이제 CS가 되겠죠. CS, 그 다음에 CR이 됩니다. CS, CR이 바로 뭐예요? 조건 반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CS는 조건 자극입니다. 종소리고요. CR은 조건 반응입니다. 침 분비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즉 조건 반사의 발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종소리에 의해서 침이 분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자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적이고 수동적인 반응 형태가 바로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종소리에 의해서 침 분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의 개념을 보면 두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입니다. 두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 이것을 조건화하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이고요.
여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반응적 행동이라 합니다. 이 반응적 행동은 말씀드린 대로 자동적인 것이고 수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구장 표시를 하시고요. 학습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이유, 동물 사용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동물을 대상으로 좀 해보고 두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좀 해보자 이야기를. 자, 동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전 영향을 통제할 수 있고 유전 영향 통제 가능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환경 학습이라 할게요. 학습 경험의 영향 통제가 가능하고 동물은 단순 체계이므로 하나의 변인을 분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의 변인 분리 가능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동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 가능하니 동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면 거부하거나 결과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이 가능하니 동물을 사용한다. 여기 결과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왜냐? 학습 경험의 영향이다. 인간의 학습 경험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노트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 충분히 다 모두 정리가 가능합니다.